인터넷 발전으로 우리는 손쉽게 수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건강에 관한 정보는 예전에는 의사나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던 내용들을 이제는 인터넷 검색 한 번으로 손쉽게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이렇게 손쉽게 얻는 정보가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인지는 언제나 고민거리였습니다. 몇 년 전 제 친구 민수는 평소에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새로운 건강 정보를 발견할 때마다 공유하곤 했습니다. 민수는 아침에 믹스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은 습관이라고 어디서 봤는지 계속 저에게도 녹차를 권장했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 방지에 좋다는 말을 인터넷에서 읽었다며 녹차 예찬론을 펼쳤죠. 그러다 민수는 어딘가에서 알로에가 피부 건강에 좋다는 정보를 접하고는 인터넷에서 알로에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피부에 바르고 먹기도 하며 열심히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민수의 피부가 이상하게 붉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피부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민수는 고작 몇 줄의 인터넷 글을 읽고 섣불리 실행에 옮긴 것이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왜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인터넷 정보만 믿었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인터넷 정보가 직관적이고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에 쉽게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보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이번 일로 그도 결국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도 온라인에서 접하는 건강 정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터넷에 많은 유용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구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작성했는지 출처가 명확한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여러 자료를 비교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제가 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라도 반드시 의료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조금 귀찮을 수도 있지만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저는 얼마 전 비타민 D의 하루 권장 섭취량에 대해 궁금하여 찾아봤습니다. 몇몇 사이트에서는 하루 최소 60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이를 통해 아직도 인터넷의 정보가 전부 정확한 것은 아니란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에서 보는 건강 정보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항상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실험해보기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알고 생활하다 보면 인터넷은 훌륭한 보조도구로 변하지만 그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때는 의사와의 직접 대면이 아니면 건강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건강 상담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건강 관련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이 서비스를 처음 접하게 된 건 얼마 전 친구가 건강 문제가 있다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작되었다. 친구는 오랜 시간 동안 복통을 겪고 있었고 병원에 가는 걸 망설이다가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바로 온라인 무료 건강 상담 서비스였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몇몇 사이트들은 믿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다행히도 몇몇 기관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플랫폼들이 존재했다. 우리는 국내에 한 공신력 있는 병원이 제공하는 무료 건강 상담 서비스를 선택했다. 이 서비스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의들이 참여하며 사용자는 플랫폼에 회원 가입 후 자신의 증상과 병력을 입력하면 된다. 이후에는 전문의가 질문에 따라 상세한 답변을 해주며 필요시 추가적인 검사나 직접 병원 방문을 권유하기도 한다.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다는 점이었다. 친구는 집에서 편하게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고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이용하는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전문의의 친절한 응대였다. 온라인이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사는 친구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며 자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해주었다. 결국 친구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소화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고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약간의 생활 습관을 바꾼 후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경우 어느 병원을 방문해야 할지까지 안내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건강관리 계획도 세울 수 있었다. 온라인 무료 건강 상담 서비스는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병원 방문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소한 증상이라도 제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다. 물론 전문적인 검사나 급한 문제는 직접 병원 방문이 필요하지만 온라인 상담은 초기 단계에서 매우 유용하다. 친구와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지인들에게도
이 서비스를 추천했고 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전해왔다. 앞으로는 더 많은 기술적 발전과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이런 건강 상담 서비스가 더욱 발전하고 확장될 것을 기대해본다. 정보의 바다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전문적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 큰 축복이 아니던가. 결국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 상담 서비스는 단순한 정보의 제공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돕는 혁신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화면 속 기사와의 대화를 통해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한 때 분주한 도시인 영양시에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살았고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을 종종 간과하곤 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지혜로운 영양사인 올리브 그린 박사가 살고 있었고 그녀는 사람들을 건강한 식습관으로 안내하는 전문성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린 박사는 많은 환자들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최적의 건강을 위한 필수 식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영양시의 시민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과 이를 일상에 통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워크숍은 중앙 커뮤니티 홀에서 열렸고 다양한 과일, 채소, 곡물, 단백질, 유제품을 그린 화려한 포스터들로 장식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그린 박사는 매력적인 소개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고성능 기계라고 상상해보세요.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올바른 연료, 올바른 양과 조합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의 개념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최적의 건강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다양한 음식을 적절한 비율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분의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다량 영양소와 비타민 및 미네랄과 같은 미량 영양소는 성장, 에너지, 그리고 신체의 중요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린 박사는 종종 빠른 효과를 약속하는 유행 다이어트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다이어트는 일시적인 체중 감소를 초래할 수 있지만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여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모든 식품군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균형을 목표로 하십시오. 그녀는 영양시에 한 가족인 그린 가족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이 가족은 바쁜 생활로 인해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종종 아침 식사를 하고 아이들은 달콤한 간식을 선호하며 식사는 영양을 고려하지 않고 급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가족은 그린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다양한 음식을 포함한 식사를 계획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내 접시 개념을 소개하여 사람들이 접시를 올바른 비율로 채우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린 가족은 식사를 계획하면 복합 탄수화물로 에너지를, 저지방, 단백질로 근육 회복을, 건강한 지방으로 뇌 기능을,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섬유소를 위해 충분한 과일과 채소를 즐길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린 박사는 균형 잡힌 식사의 일환으로 수분 섭취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물은 소화, 영양소 흡수 및 전반적인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하루 동안 충분한 물을 마시고 설탕이 많은 음료는 제한하세요. 그린 가족이 이러한 습관을 적용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건강과 에너지 수준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았습니다. 부모는 직장에서 집중력이 더 높아졌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으며 온 가족이 여가 활동 중 더 활기차게 느꼈습니다. 그린 가족의 이야기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균형 잡힌 식사가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워크숍을 떠나 건강한 식단 선택을 위한 실용적인 팁을 손에 쥐었습니다. 식사 준비, 식품 라벨 이해, 분량 조절, 그리고 영양 섭취를 추적하기 위해 음식 일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영양시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균형 잡힌 식사 옵션을 제공하고 학교에서는 영양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 시장에서는 제철 과일과 채소를 홍보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린 박사의 통찰력 있는 워크숍에 영감을 받은 지역, 사회의 공동 노력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영양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올리브 그린 박사의 유산은 계속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균형 잡힌 식사의 길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영양이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건강의 초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영양시 사람들의 마음과 가정에 남아 균형 잡힌 식습관이 최적의 건강을 위한 필수 요건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맑은 가을 아침, 서울에 살고 있는 김간의 가족은 차가운 바람이 느껴지던 날씨를 맞이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 가족 중 한 명씩 감기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첫 번째 감기 기운을 느낀 사람은 바로 김간혜의 막내딸 유진이었다. 유진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목이 칼칼하고 콧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자연요법으로 초기에 감기를 물리치고 싶어 했다. 이에 김씨 부부는 인터넷과 책을 뒤적이며 여러 가지 자연요법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선택한 방법은 꿀과 레몬으로 만든 따뜻한 차였다. 김씨의 부인은 레몬을 얇게 슬라이스하고 꿀과 함께 뜨거운 물에 넣어 유진에게 마시게 했다.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와 꿀의 항균 효과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다. 유진은 매일 저녁 자기 전에 따뜻한 레몬 꿀차를 마시면서 감기를 이겨내려 했다. 다음은 생강차였다. 김씨의 남편은 생강을 얇게 썰어 냄비에 넣고 충분히 끓인 후 마시게 했다. 생강의 매운맛이 목의 통증을 완화하고 몸의 자연적인 발열 작용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매일 아침 생강차를 챙겨 마셨다. 또한 김씨 부부는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따뜻한 스프를 자주 끓이기 시작했다. 특히 마늘이 많이 들어간 치킨 스프는 김씨 아버지의 전매 특허 요리였다. 깊은 맛과 함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마늘의 효과로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메뉴가 되었다. 이외에도 가족들은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연요법으로 건조기를 이용한 증기요법을 시도하기도 했다. 뜨거운 샤워 후 욕실에 남아있는 증기를 마시며 콧속을 시원하게 하고 목에 염증을 완화시키길 기대했다. 이러한 자연요법들을 통해 김간의 가족은 잠깐의 감기 증상을 느끼고도 크게 앓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감기를 통해 가족들은 서로 더 가까워졌다. 서로의 건강을 위해 다 같이 모여 노력했던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자연요법을 통해 감기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과정은 김간의 가족에게 단지 감기를 물리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서로가 서로를 더 아끼게 되는 좋은 경험이었다. 감기라는 작은 불청객과 자연요법의 여정을 통해 김간의 가족은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다.